저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좀 뭘 느꼈냐면 바로 이 장면이죠. 자림이가 주영이한테 한눈이 팔려서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려고 하는 이 장면, 이 말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많은 생각이 들었냐면 주영이는 되게 애를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레드진생입니다. 오늘은 384화 딥다이브 리뷰를 해볼 건데, 제목이 약간 깊게 뭔가 다이브 한다? 뭐 깊게 뭐 빠진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근데 뭐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딥다이브라는 거는 과한, 철저한 분석을 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의미로 쓰였는지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384화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384화 딥다이브. 그 전화에서 마지막 장면이 자림이가 주영이를 한번 이렇게 꽉 안아본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됐었는데, 주영이는 갑자기 자림이가 이런 돌발 행동을 하니까 뭔가 당황스러워 한다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얘가 어디 아픈가? 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근데 자림이가 그냥 안아본 거다, 아픈 게 아니라 라고 말을 해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아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이 상황을 넘어가요. 근데 자림이가 가까이 와봐 라고 주영이한테 말을 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안아보죠.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요. 그러면서 잘할 거야 라는 짧은 한마디로 주영이를 위로해주고, 주영이는 이런 자림이의 마음씨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요. 그렇게 이렇게 길가에서 둘이 이렇게 껴안고 있는데 자림이가 혼자 속으로 뽀뽀해도 되나? 아닌가? 라고 이렇게 혼자 되뇌이는 이 장면이 굉장히 좀 귀엽다고 느꼈어요. 근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림이와는 다르게 주영이는 자림아 이제 갈까? 라고 하면서 뭔가 더 예전에 자림이가 했던 행동?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그냥 느낀 게, 주영이는 지금 현재 굉장히 주변 시선에 좀 신경을 쓰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어요. 옛날에는 뭐 주변이 어떻건 자식은 간에 나는 자림이만 있으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반대로 주영이가 옛날 자림이처럼 그렇게 주변 시선을 좀 신경 쓴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한편으로는 너 이런 거 싫어하잖아, 굳이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보고 나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주영이가 생각하기에는 자림이가 일부러 나한테 맞춰주려고 이러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대사를 뱉은 것 같기도 해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두 가지를 느꼈었어요. 자, 한편 노래방에 있는 민지 씬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돼요. 이 남자애랑 민지랑 단 둘이서 노래방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근데 이 남자애가 민지한테 갑자기 물어봐요. 민지 너는 남친 안 만드냐? 그러니까 민지는 이게 자기에게 뭔가 시그널을 준다라고 그런 느낌으로 받았는지 약간 되게 흐뭇해 보이는 그런 표정을 지어 보여요. 이 남자애가 이제 자신에게 막 썸 같은 건 막 이런 거를 물어보잖아. 이게 자신에게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굉장히 좀 수줍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요. 그러면서 민지도 자연스럽게 되묻죠. 너는 여친 안 만드냐? 그러니까 이 남자애는 나?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서 라고 해요. 근데 뭔가 이 제스처나 이렇게 뭔가 뜸들이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뭔가 할 말이 있다라고 암시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애가 근데 라고 하면서 민지에게 뭔가를 말을 하려다가 아니다 아니야 라고 말을 다시 넣어두죠. 확실히 이 남자애가 뭔가 말을 할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뭐 차차 나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애가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민지는 또 혼자 이렇게 망상 속에 빠지는 장면이 나와요. 이전에도 이 남사친의 그런 행동들을 인터넷에서 뭔가 이렇게 질문을 올린 이런 장면을 봤을 때는 확실히 민지는 이 남자애에게 관심이 있다, 이거를 한 번 더 표현을 해주는 것 같고요. 한편 씬은 우리 씬으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화장실에서 수진이랑 얘기를 나눴던 그 장면을 되뇌이면서 자리민애는 민지를 원래 싫어했던 게 아니다, 자리미 때문에 짱남이랑 망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혼자 추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민지 잘못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수진이가 중간에 너 이경우랑도 친하지 않나? 라고 하면서 이경우를 언급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고, 그 이경우라는 갑자기 그 인물이 왜 여기에 낀 건지 그거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혹시 이경우가 왕자님을 좋아하는 걸 벌써 다 알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이것만 아니길 바라는 것 같아. 그래서 수진이에게 카톡을 하게 되죠. 근데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느낀 거는 우리가 아직도 경우를 좋아하고 있구나 라고 함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경우를 신경을 쓰고 있잖아. 근데 그 신경 쓰고 있는 내용 자체가 경우가 자리미를 좋아한다라는 게 퍼지면 안 된다, 이걸로 걱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경우를 걱정하고 많이 좋아하고 있다, 이거를 딱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수진이랑 만나게 돼요. 그래서 왜 그때 이경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수진이는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민지의 짱남이 이경우였다라는 거를 이제 상세하게 듣게 되죠. 그 외에도 남친 있을 때 이경우한테
고백했다가 까였다. 그것도 웃긴데 우리한테는 이경우 별로라고 뒷담을 깠다. 그러다가 또 자림이한테는 이경우랑 밀어달라고 했다. 전에 이미 까여놓고. 이런 모든 사실들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 거죠. 한편으로는 배신감도 엄청 느꼈을 것 같고, 민지가 그동안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모두 다 반대였기 때문에 자기가 민지를 뭔가 감싸주려고 했던 거를 조금은 후회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복도에서 고민을 하다가 뭔가 결심이라도 한 듯 그런 표정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다시 반으로 들어가요. 저는 계속해서 리뷰를 하면서 우리는 민지와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이다, 그런 캐릭터이다 라고 계속해서 리뷰를 해왔는데, 아마도 이거를 딱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씬은 경민이와 경우의 씬으로 넘어와요. 자림이 내에서 찍었던 그 사진, 그 사진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나누면서, 경민이는 자림이랑 경우랑 찍은 사진을 돌려주기 싫어하고, 경우는 그 사진을 돌려받고 싶어하고, 그걸 왜 돌려받고 싶냐, 난 당연히 버렸다, 그거 갖고 있다가 뭐 엿댈 일 있냐, 이러면서 경민이는 성을 내기 시작하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저는 경우가 아직도 포기를 못했구나, 이거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남자애가 껴요. 이 남자애가 3부에 들어서 굉장히 뭔가 자주 출연하잖아요. 하지만 지금 현재 뭔가 큰 역할을 하고 있진 않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를 확실히 말을 할 수가 없는데, 확실하게 이 남자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면서 자주 등장한다라는 건 분명 이후에 어떤 역할을 할 건데, 그 역할이 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하게 이 남자애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 좀 필요한 역할? 그런 거는 이 경우에 좀 반대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조승민이랑도 좀 비슷하게 그려놓은 게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곤 하는데,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씬은 민지 씬으로 돌아옵니다. 민지가 수진이랑 이렇게 반해서 맞닥뜨려요. 수진이는 평소대로 민지한테 뭔가 꼽을 주려고 하고, 민지는 이제 보는 애들 눈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민지 입장에서는 이제 내 편도 생겼다라는 그런 뭔가 그런 느낌도 있다 보니까 이제 수진이를 피하지 않고 뭔가 맞서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수진이는 그런 민지가 가소롭다는 듯이 뭐래, 아람이한테 사과나 해 라고 하면서 민지한테 또 꼽을 주기 시작하고, 민지도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됐어,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맞불을 놓죠. 그러면서 민지는 이제 이 친구들한테 오늘 또 놀자, 이런 식으로 뭔가 제의를 하는데, 우리는 그거를 탐탁치 않게 듣죠. 왜냐면 이제 민지랑 좀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민지를 좀 멀리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씬입니다. 자림이랑 주영이 씬으로 넘어와요. 하교를 하고 같이 길을 걷고 있는데, 자림이는 주영이한테 뭔가 말을 꺼냅니다. 주영아, 이번 주 주말에 만나는 거 우리 샵에서 사진 찍을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주영이는 뭔가 자림이의 말을 듣고 있지 않은 듯해요. 계속해서 자기가 공부해야 되는 거, 그거에만 굉장히 몰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림이가 그냥 말을 다 못하고 이렇게 한숨을 쉬죠. 이 장면만 봐도 자림이는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해. 주영이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된다.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섭섭하기도 해. 주영이가 나에 대한 마음이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당연히 들 테니까. 그렇게 말없이 걷다가 주영이가 다시 말을 걸어요. 자림아, 혹시 무슨 말 했냐? 저번에 이경우가 우리 샵에서 사진 찍고 갔잖아. 아무튼 걔 찍은 사진 보니까 네 생각나서 우리 샵에서 너랑 이미지 사진 찍으려고 라고 이렇게 주영이한테 말을 건네죠. 이렇게 뭔가 주영이를 위해 이런 이벤트를 준비를 했다 라고 하면, 예전 같았으면 주영이가 이렇게 좋아했겠지만 현재 주영이는 그렇게 반겨한다는 느낌은 아니죠. 아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덤덤하게 듣는 거 보니까 이 장면만 봐도 자림이는 옛날에 그 주영이의 모습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다, 이해는 하려고 하지만 서운한 거는 여전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어쨌든 주영이도 알겠다, 좋다 라는 식으로 자림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림이는 그래도 사진을 찍는다는 그 생각에 굉장히 좀 들떠있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시 길을 걷고 자림이는 주영이의 손을 막 잡고 싶어 해요. 근데 이것마저도 주영이한테 방해가 될까봐 굉장히 망설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자림이가 주영이의 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계속 집중을 하는 그때에 횡단보도에 도착을 했어. 근데 자림이는 주영이한테 정신이 팔려 있어서 횡단보도에 도착했다라는 것도 모르고 앞으로 계속 가려고 해요. 그래서 주영이가 순간적으로 놀래가지고 자림이의 손을 잡으면서 자기야 빨간불 하면서 자림이를 뒤로 당겨요. 근데 자연스럽게 손을 잡게 되는 뭐 이런 장면으로 이번 384화 딥다이브 마무리가 돼요. 저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좀 뭘 느꼈냐면 바로 이 장면이죠. 자림이가 주영이한테 한눈이 팔려서 빨간불인데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려고 하는 이 장면. 여기서 주영이가 자림이의 손을 덥석 잡고 당기면서 하는 그 말, 자기야 라는 이 말이 있죠. 이 말을 보고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많은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림이랑 주영이랑 다시 사귀고 나서
자기야라는 말을 제 기억에는 단 2번인가 했어요. 지금 이 장면 포함해서 첫 번째 자기야라고 했던 장면이 아마 이 382화일 거예요. 주영이네에서 자리미가 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자리미가 주영이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을 해준단 말이죠. 주영이는 부시시 일어나서 한다는 말이 자기도 일 가야 되지 라고 이렇게 무심코 말을 던져요. 이때 처음 한마디 했던 걸로 기억해요. 자기라는 말을.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번 화에서 했던 거죠. 근데 이 두 번의 공통이 있어. 둘 다 무의식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신이 없을 때. 근데 이 말은 뭐냐면 주영이가 무의식적으로 자리미를 부르는 명칭이 자기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지금 현재 화까지 둘이 다시 사귀고 나서 계속해서 둘이 대화하는 장면, 그 장면을 유심코 보다 보면 주영이는 자리미를 너라고 불러요.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무의식적으로는 자리미를 부르는 명칭이 자기인데 왜 여태껏 단 2번밖에 자기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너라고 해왔던 걸까?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해본다면 주영이는 되게 애를 쓰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억지 같아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382화 때 주영이가 자기도 읽어야 되지 라고 함과 동시에 다음 장면을 보면 주영이가 뭔가 점점점이라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 점점점의 의미는 자기라고 무심코 불러버렸다, 이게 되는 거죠. 사실 주영이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자리미를 부르는 명칭마저도 너라는 단어로 자기를 제어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번 화에서 가장 크게 느낀 장면은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384화 여기서도 자기야라고 부른 이유는 되게 다급하잖아. 이거는 뭐 주영이가 생각을 하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리미를 부를 때 가장 편한 명칭인 자기야라고 부르게 된 거죠. 뭐 어쨌든 이 장면으로 딱 봤을 때 주영이는 자리미에게 벽을 두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함을 느낄 수 있던 화였던 것 같아요. 벽을 왜 두냐?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 않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는 거죠. 공부에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예전처럼 돌아가면 다시 별 볼 일 없는 자신으로 돌아갈 거라고 주영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재밌는 화였고, 그래서 이번 384화 딥다이브 주영이의 마음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재밌게 봤던 화였습니다. 이 딥다이브의 부제, 이 부제는 그냥 우리가 민지를 이렇게 철저하게 분석을 한다? 뭔가 이렇게 추리를 한다? 이런 의미로 쓰인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384화 딥다이브 리뷰를 마치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 레드진생이었습니다.